12월 2일 비트코인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가격의 변화는 크게 없어요.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전에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6만 초반대의 저항선을 뚫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이후에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격대를 넘어오지도 않았고, 이전 저점인 53,000도 뚫리면은 시장의 하락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도 뚫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추세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은 1시간 봉 상태로 역앤숄더 패턴에 가까운 패턴이 나온 건 확인이 되거든요. 이 넥라인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발생을 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 역앤숄더 패턴에서 매수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방송 초반에 했습니다. 이 패턴에서 매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머리예요. 머리가 깊게 내려오고 반등을 할 때 머리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꼭지를 만들고 올라가는 게 보편적인 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역앤숄더 패턴의 머리는 투매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이 V자 모양이 아니라 이런 각진 모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패턴으로서 정확도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패턴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 역앤숄더 패턴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역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제 역앤숄더 패턴은 제가 항상 개인의 매도 심리를 만들어서 매도 심리를 통해서 매수를 해서 상승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 역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개인의 매수 심리가 떨어졌냐, 김치 프리미엄을 봤을 때 매수 심리가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횡보돈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역앤숄더 패턴의 매수는 손이 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뭐 이게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매수를 하고 싶진 않아요. 차라리 저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최근에 만들어진 저항선 59,000 초반에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역앤숄더 패턴보다는 여기 저항이 조금 더 신뢰도가 있어 보이긴 해요. 역앤숄더 패턴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역앤숄더 패턴을 만약에 매수한다고 하면, 보통 진입가가 여기라고 하면은 이 머리까지가 똑같이 목표가가 되고, 일반적으로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되면은 돌파했을 때 돌파한 캔들의 시초가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또는 뭐 돌파한 캔들의 시초가를 해도 되고, 돌파한 캔들의 시초가 자체가 시간 프레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 표현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시간 프레임을 선택해서 넥라인을 돌파할 때 돌파하는 캔들의 시초가로 손절을 잡으면 돼요. 헤드앤숄더 패턴이나 역앤숄더 패턴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손절가와 익절가를 잡게 되면 손익비는 굉장히 좋은 패턴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는 건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다른 상황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59,000을 돌파하면은 선물 포지션보다는 알트코인 매수 쪽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마감을 59,000 초반 이상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머리가 떨어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53,000이거든요. 이 이후에 이 56,000 정도의 지지선이 형성이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가 중간이 아니라 지지선 자체가 여러 번 지지를 했던 지지선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여기는 머물렀던 기간이 길지도 않고 매물대도 많이 없어서, 그래서 저도 여기가 뚫리면은 알트코인 있는 거를 매도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본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뚫리면은 매도했다가 다시 6만에 돌파할 때 매수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을 조금 살펴보면, 저도 사실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게 알트코인을 전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아예 기존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게 있고, 그죠? 상승해서 횡보하는 차트들이 또 있습니다, 그죠? 지금 사실 이런 분위기는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은 그렇게 좋은 분위기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 이유 자체는 20년 말이나 아니면 2021년 초를 보게 되면은 알트코인이 꾸준한 상승장을 갔을 때 차트를 보면은 지금이랑 전혀 달라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전고를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자체는 아예 힘이 없는 코인과 힘이 있는 코인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 상황이고, 힘이 있는 코인들도 사실 상승폭이 꽤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코인들은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 힘이 없는 코인들은 아예 주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거든요. 이렇게 계속 시장에서 하락하는 소외주, 어쨌든 이런 종목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소외를 받게 되면은 영원히 소외를 받는 경우가 꽤 많아요. 다른 건 올랐으니까 얘는 안 올랐으니까 얘는 오르겠지, 이런 생각은 사실은 시장에서 종목을 고를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몇 개의 코인이 상승폭이 높았다고 해서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코인을 저가라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거는 절대로 옳은 판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6만이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 좀 종목을 골라서 사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알트코인이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 코인 자체가 예전에도 제가 알트코인 매수를 할 때 보면은 꼭 사고 싶은 코인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만큼 차트가 좋은 차트가 많았다는 건데 지금은 사고 싶은 코인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의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